네,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구문책에서 2번 문장 하나 더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따가 우리 독해책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는요, 우리가 사실 목표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수능이 어떤지를 또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 최근의 경향에 맞춰서 선생님이 또 강의를 준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경향을 단순히 해석하는 걸로 그 다음에 문제가 풀리지는 않고요. 해석과 함께 주변에 있는 문장의 의미를 연결해서 잘 읽어가고 전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의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사용 수준이라든가 어떤 그 소재 자체가 난이도가 높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뻔한 단어고 익숙한 단어, 그걸 평가원의 출제 매뉴얼에서 말하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 그 다음에 고교 학습 수준의 익숙한 소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봐봐, 어디서 많이 본 단어지? 그 다음에 익숙한 소재야.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겠니?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지금은 별로 안 내요. 그리고 독해력이 좋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를 걸러내고 혹은 구별하고 싶겠죠. 그쵸? 그럼 어떤 거겠니? 익숙한 소재와 그 다음에 익숙한 단어를 주되 약간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한 것들, 그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어갈 때도 아는 단어가 나와도 익숙한 소재라 하더라도요, 어떻게 새롭게 해석될 수 있겠구나, 변화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둔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알겠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By growing their own food and domesticating animals, humans settle in fixed locations and rid themselves of the primarily nomadic lifestyles. 이렇게 딱 보이죠?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가 또 익숙하게 봤던 by 다음에 ing,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로 시작하고요. 부사로 시작하고 뒤쪽에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라는 게 일단 보이네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명사 자리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당연히 이렇게 ing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human settle 해서 인간들은 정착했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의 구조는 이렇게 볼 수 있고 뒤쪽에 이제 동사 이하까지 같이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일단 여기 딱 보면 by 다음에 ing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by 다음에 ing 이렇게 쭉 나오면 방법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쵸? 그래서 뭐뭇을 통해서 뭐 하는 것에 의해서 방법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 그 방법일 때는요, 이거 잘 봐야 돼. 방법일 때는 뭐뭇에 의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뭇을 통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쵸? 그리고 방법일 때는 뭐뭇을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방법을 가리킬 때는 by를 쓸 수도 있고, by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뭘 쓸 수도 있고, through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쓸 수도 있고, with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방법은 by ing가 있지만 by 대신에 through, 그 다음에 with, 이렇게 둘 다 가능하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growing이라는 게 딱 보이죠? 여러분 grow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잘 들어. grow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고 목적어가 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니? 바로 목적어를 가지면 뭐뭇을 키우다. 됐죠? 목적어가 없으면 그냥 자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자, 그들만의 식량을 재배하고, 됐죠? 그들만의 식량을 기르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들어. grow와 관련해서는 잘 들어요. 뒤에 명사가 있으면 목적어를 가지면 타동사니까 뭐뭇을 키우다, 재배하다. 방금 전에 했었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자라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row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형용사가 딱 보인다. grow 다음에 형용사가 보이면 잘 들어. grow는 어떤 이미지니? grow는 이렇게 자라는 거니까 작았던 것이 이렇게 쭉 이렇게 커지는 그런 변화의 느낌이지. 그치? 그래서 grow 다음에 형용사가 딱 보이면 점점 더 뭐뭐하게 되다, 그런 거야. 됐어요? 마치 이렇게 작은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듯이 점점 더 뭐뭐하게 되다, 그런 느낌으로 같이 기억하시고, grow 다음에 형용사면 뭐뭐하게 되다, become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일단 grow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자, 여러분 그 and가 딱 나오잖아요. 그쵸? 아까 뭐라 했었니? and는 앞과 뒤가 서로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칠판 봐요. 자,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쪽에서 자신의 식량을 grow하죠. 그쵸? 자신의 식량을 grow하고, 그러면 뒤에 나오는 무엇도 동물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관리한다는 느낌이겠죠.
왜? 바로 식량을 키우는 거니까 신경 써서 뭔가 하는 거야. 그러면 동물도 어떻게 된다고? 관리하면서 약간 키운다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 domesticate 적어주세요. 길들이다, 사육하다 두 가지. 길들이다, 사육하다 두 가지요. 길들이다, 사육하다. 됐네요. 자, 그러면 자 봐요. 앞에 나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식량을 재배하고 동물을 길들이거나 혹은 사육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어디에? 고정된 장소에 정착을 했습니다. 됐죠? 자, 의미를 연결해서 보는 거다. and 앞뒤가 비슷하니까 여기 나오는 grow나 뒤에 domesticate 비슷한 맥락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and 앞뒤는 비슷하게 쓰일 수도 있고요. 또 and가 나오죠. 앞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뒤쪽이 연결되는 거다. 바꿔 말하면 and 앞쪽이 원인이며 and 뒤쪽이 결과. and 앞쪽은 첫 번째 이야기, and 뒤쪽은 두 번째 이야기. first, second 그런 느낌으로도 and는 연결할 수 있다. 자, 두 가지 정리한다. and는 앞뒤가 서로 비슷하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원인과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됐지? 자, 그러면 고정된 장소에 정착을 했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야? 고정된 장소에 정착을 했으니까 더 이상 무엇을 하지는 않는다? 바로 이동 생활을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rid themselves of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별표하고 적어주세요. rid A of B. 이렇게요. rid A of B.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적어주세요.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A에게서 B를 없애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제거하다, 없애다 하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딱 시작하는 거. 딱 시작하는 거. 제거하다, 없애다 하면 이것도 있죠? 그쵸? 같이 적어보세요. deprive A of B하고도 비슷하다.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없애다. 됐죠? 이렇게요. 이 두 가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read는 과거 형태나 과거 분사 형태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 덩어리를 그대로 보는 거야. 그래서 read하고 of를 그대로 봐서 A of B 해서 그들 스스로에게서, 즉 앞에 나오는 humans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인간들은 스스로에게서 무엇을 없앴다고? primarily, 주로. 그렇죠? 주로 nomadic lifestyle. 잘 들어. 뭘 한 거야? 고정된 장소에 정착한 거지. 그치? 고정된 장소에 정착을 했으니까 무엇을 없앴겠어? 이동을 없앴겠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고정된 장소에 정착을 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떤 느낌이라고?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노매딕이 유목민의 그 뜻이지? 유목민의 그 뜻인데, 잘 들어. 유목민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얘를 어떻게 보는 거라고? 얘를 요렇게 보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글을 읽어갈 때,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요 느낌 있지. 이걸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의미론적 상황을 고려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쵸? 자, 선생님이 어제 그 집에 갈 때요. 집에 갈 때 우산을 쓰고 갔거든요. 그럼 무슨 맥락이니? 어제 비 왔다는 얘기죠. 그쵸? 선생님이 어제 집에 갈 때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겠어? 지금 겨울인데. 그치? 어제 눈이 와서 좀 도로가 미끄러워서, 아, 눈이 왔다는 뜻이겠구나. 요렇게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그쵸? 요런 맥락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노매딕이라는 표현을 유목민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동하는 그 느낌을 알아두시고, 앞에서 뭐가 있었으니까 fix, settle 이게 있었으니까 뒤쪽에서는 무엇을 제거했다? 이동하는 걸 제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 유목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없앴다. 그게 아니라 이동하는 것을 없앴다.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줘야 돼. 자, 그래서 나중에 요거 있지. 자, 이걸 주고 나서 밑에 빈칸 한 송으로 딱 나와. 한 단어 빈칸일 때 같은 맥락이면 뭘 찾아야 돼? 모바일이라는 것을 찾아야 주는 거야. 이해되죠? 그쵸?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사람이 정착하니까 뭘 했다는 얘기야? 문명이라는 게 생겼구나. 됐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인구는 soar했습니다. soar는 바로 무슨 말? 급증하다. 됐죠? 인구는 급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 뒤쪽에서 지금 딱 보니까 앞에서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컴마 다음에 뭐가 보이니? ing 보이지? 제발 이렇게 해석해라.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컴마 다음에 ing가 딱 보이면, 즉 주어하고 동사 이하에 있는 문장이 보이고 컴마 다음에 이렇게 뭐가 보이면, ing가 딱 보이면 뭐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니까? 능동의 분사 구문이니까. 됐지? 능동의 분사 구문이니까 그냥 어떻게?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해석한다. 됐지? 분사 구문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
앞에서 하나의 문장이 끝났는데 컴마 다음에 뭔가 덧붙이는 거구나. 됐지? 컴마 다음에 뭔가 덧붙이는 거니까 분사구문은 무엇을 정리한다고? 앞쪽에 대한 바로 추가 정보를 전달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잘 들어. 추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뭐뭐 하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가져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정확한 해석보다 정확한 이해가 더 좋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됐다는 뜻이구나. 봐봐. 인구가 급증했으니까,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이 정도의 것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치? 인구가 급증을 했고, 그리고 도달했습니다. 거의 50억의 사람들에 도달했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by에 대해서 하나 더 본다. 자, by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이렇게 딱 보이지? 그치? 이때 by는 어떤 뜻일까? 자, 우리 지금 첫 번째 줄에서 by 보였지? by에 대한 ing는 아까 방법이었지. 그쵸? 근데 뒤에 지금 by에 대한 뭐가 나오니? 방법이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야? 그쵸? 어떤 구체적인 시점이 나오지. 그치? by 다음에 뭐가 보이면 구체적인 시점이 나오면 그때는 그냥 뭐뭐까지. 요 정도 생각해준다. 뭐뭐까지. 그래서 21세기로 턴할 때까지. 됐죠? 21세기로 턴할 때까지. 선생님 숙제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내일까지야. by tomorrow. 됐죠? 내일까지야. 딱 완료된다라는 그런 느낌의 뭐뭐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 턴 보이지? 턴. 자, 턴은 기본적으로 아까 뭐라고 했었니? 턴은 이렇게 딱 방향을 돌리는 거지. 잘 들어. 이렇게 했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딱 방향을 돌리면 선생님의 다른 모습이 여러분한테 보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턴은 어떤 의미도 있다고? 아까 변화도 있었고 바뀌는 것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바뀌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뀌는 것. 자, 그래서 21세기로 바뀔 때까지, 21세기로 변할 때까지 뭐 그렇게 바뀌는 것이라든가 변함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딱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by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다 정리했어요. 첫 번째 by ing 방법이다. 그쵸? 그 다음에 by 다음에 시점이 나오면 뭐뭐까지다. 근데 요거는 알고 있지? by 다음에 행위자가 나오면 그때는 그 사람에 의해서 요건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by 다음에 뭐가 보일 때? 숫자가 보일 때 적어두세요. by 다음에 숫자가 보이면 그때는 뒤에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혹은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그냥 말하는 거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by와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쵸? by ing, by 다음에 시점, by 다음에 그냥 숫자. 그래서 by 20% 무슨 말이야? 20% 정도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하나만 더. by 다음에 어떤 장소라든가 무엇이 나왔을 때, 물건이 나왔을 때, 그때는 by가 바로 뭐다? by가 옆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만 이제 알아주세요. 됐죠? by the door 무슨 말이 되겠어요? by the door 문에 의해서 그러지 말고 문 옆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쵸? stand by me 무슨 말이니? 내 옆에 서줘 그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옆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까지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대강 이제 맥락을 좀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요거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자, 쭉 한번 읽어보시죠. 자,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맥락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연습을 해주는 건데요. 자, 쭉 칠판에 있는 걸 읽고요. 빈칸에 적절한 말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한글이 돼도 괜찮고 영어면 더 좋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작년 EBS에서 발췌했습니다. 선생님이 올해 EBS에서도 발췌해서 수업 시간에 계속 이렇게 구문과 관련된 것들 하나씩 드릴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첫 번째 줄에 스톱 보이지? 스톱.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줄에 unstuck 이거 보이죠? 신경 쓰지 말고 읽어. 그러니까 처음에 글을 읽어갈 때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멈추는 버릇을 들이잖아. 지나치게 완벽함을 추구하면 오히려 안 는다. 영어는 ambiguity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전체 맥락이 보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대강 알겠는데 뒤에 보니까 go for a walk지. 무슨 말이야? 그쵸? 밖에 가서 산책하란 얘기지. 그 다음에 work out이지. 그치? 여기서 work out은 뭐겠어? 앞에 나온 얘하고 같이 묶어서 보는 거야. 밖에 나가서 뭐 하라고? work out, 운동하라고. 아까 운동시키다라는 게 있었지. 그럼 여기서 지금 비슷한 맥락이 보이지. 처음에 이거 약간 헷갈렸어도 이 비슷한 맥락을 보란 말이야. 아, 밖에 나가라는 얘기구나. 그 다음에 운동하라는 얘기구나. 그 다음에 bring your work somewhere 했으니까 무슨 말이야? 당신의 일을, 이때는 일이겠지? 그치? 당신의 일을 다른 어딘가로 bring, 가져가라는 뜻이지. 그쵸? 자, 그리고 빈칸의 움직임이 보여져 왔습니다. 무엇을 갖는다고? 창의적인 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다고. 창의적인 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빈칸에 뭘 쏘자 맞겠어? 뭐 하란 얘기니? 움직이란 얘기지. 바깥으로 가란 얘기지. 그치? 그건 바로 뭘까요? 움직이란 얘기고 실제로 이렇게 워크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게 맞겠어? 멘탈이야, 피지컬이야. 그치? 피지컬이 답이지. 그쵸? 이런 거 이제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어. 이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준 게 바로 뭐야? 해결책을 준 게. 바깥으로 가서 움직이면서 뭔가 하란 얘기잖아. 자, 움직이라는 것이 해결책이었지.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움직여라.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여기 딱 보면 stuck 보이지? stuck. stuck이 바로 무슨 말이야? 갇혀있는 혹은 붙잡혀있는 이제 그 뜻이 되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 stuck 같은 경우는 무엇의 과거 분사냐면 여러분 요거 생각나요? stick 있죠? stick. 그쵸? stick이 동사를 쓰면 바로 뭘까요? 이 뜻으로 수능에도 한번 나왔어요. 함축음의 추론에서. 자, 원래 그 명사 뜻으로는 좀처럼 안 나와요. 명사 뜻으로는 막대라는 뜻으로는 좀처럼 안 나와. 근데 이 스틱이라는 건 동사로 쓰일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티커에서 나온 말이에요. 스티커가 바로 뭐 하는 거니? 스티커가 붙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붙이되 쓰는 거지. 그래서 스틱이 바로 이제 달라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non-stick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수능에서 함축음의 추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non-stick은 바로 무슨 말이야? 달라붙지 않는 이렇게 해석해줘야지. 그치? 막대가 아닌 그 절을 하면 안 돼. 알겠어요? 달라붙지 않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거기에서 과거 분사를 쓰였으니까 네가 달라붙어져 있는 거지. 무슨 말이야? 어딘가 이렇게 붙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뭘 많이 썼냐면 어디에 네가 붙잡혀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catch의 과거 분사 형태 caught 이런 것들 많이 썼거든? 근데 이제 이게 트렌드가 바뀌면서 저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야. 네가 이렇게 뭔가에 착 달라붙어져 있다면 뭔가에 의해서 네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봐요. 자, develop이니까 뭐뭐 하면서 그 뜻이겠죠? 한 가지 생각을 개발하거나 혹은 네가 한 가지 생각을 생각하면서 네가 달라붙어 있다면 잡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get unstuck이니까 get 다음에 과거분사 뭐뭐하게 되다 그 뜻이죠? 무슨 말이야? get unstuck이니까 그냥 떨어져 나와라 그 뜻인 거예요. 그렇죠? 달라붙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라 그 뜻이죠. 그 다음에 by 다음에 ing 보이지? 그치? by 다음에 ing 방법이죠. 그쵸? 자, 글자 그대로 get away from이니까 뭐뭐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쵸? 글자 그대로 당신의 책상으로부터 멀어져서 됐지? 그러면 글자 그대로 당신의 책상으로부터 멀어져서 잘 들어 get away가 딱 보였죠? get away 그 다음에 work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out 보이지? 그치? 그 다음에 bring 그 다음에 somewhere else 여기 딱 보이죠? 그쵸? 다 어떤 거야? 아까 우리가 어떻게 읽어가자 했었니? 지시하고 관련해 얘기했었지. 그치?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지. 어떤 카테고리야? 움직인다라는 거지. 뭐가 움직이는 거? 이게 아니라 바디가 움직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어보면 이 자리는 당연히 피지컬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계속 연습할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우리 교재 있죠? 우리 교재는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와도 상관은 없고요. 그냥 오셔도 됩니다. 구문책 같은 경우는요. 나는 수업 시간에 딱 듣고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그냥 오세요. 그냥 오시고 대신에 주간지 과제 잘해주시고 그리고 주간지 과제는 꼭 조교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레이드 나는 꼭 빈칸으로 비워두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렇게 이제 좀 해주시면 돼요. 됐죠? 다음 주에 3번부터 들어갈 거고요. 자 우리 이제 이
요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 책 보면서 자, 독해 문제 좀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책으로 넘어와서요. 뭐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장 넘겨보면 이 책을 내면서 해서 선생님이 쭉 써놨던 말들 있죠? 시간 내서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논술을 엄청 잘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좀 글빨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자꾸 학원에서 뭔가 신문 기사를 낼 일이 있으면 꼭 나를 시켜요. 야,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일산도 그렇다? 꼭 무슨 학습법 뭐 그런 거 있잖아. 뭐지? 윈터스쿨 학습법. 나는 일산에서는 심지어 인터뷰도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했고요. 선생님이 전에 과거에 다른 학원에 있을 때는요. 조선일보 있죠. 조선일보와 기자와 또 이렇게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수능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도 쓰고 직접 와서 인터뷰도 쓰고 사진까지 찍어서 그걸 신문 기사로 이렇게 그때 한번 내가 나온 적이 있어요. 찾아보지는 말아주세요. 그때 보면 찾지 마, 제발. 찾지 말고요. 선생님은 지금이 훨씬 더 나아요. 지금 훨씬 더 낫고요. 옛날 그 사진, 나는 내가 이제 신문에 놨으니까 내가 그걸 이제 스크랩 해놨거든? 스크랩 해놨는데, 와, 그거 보면, 와우. 광대 승천에 있고 막 장난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아무튼 찾아보지 말아주세요. 자, 어찌됐건, 자, 선생님 잘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뭐 그런 거고. 자, 컨텐츠를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건 왜 그런지 옆에 이 책을 내면서 선생님이 그 의도를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유형만 생각하면 그 유형만 잘 풀 수 있고 다른 유형들은 잘 못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은 그냥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집중적으로 풀 필요가 있는 유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워크북 형식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빈칸만 80문제, 순서만 80문제, 문장세만 80문제 이렇게 드릴 테니까 아마 지겨워서라도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초반에는 우리 독해책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간지 과제 그리고 모의고사 이거 먼저 이렇게 충실하게 다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한 번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그 6페이지부터 이제 딱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거 있잖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책에 여러분 필기를 할 거잖아요. 그쵸? 책에 필기를 하고 책에 필기한 내용들 한번 읽어볼 거죠. 그쵸? 읽어볼 건데 근데 항상 내가 영어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내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깨끗한 지문을 만났을 때 내가 익숙한 지문처럼 빠르게 읽어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쪽에는 어떻게 해놨냐면요. 자, 뒤쪽에 한 120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뒤쪽에 우리 책에 12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그냥 뒤쪽에 정답 및 해설 중에 일부를 한번 볼 거예요. 딱 보면 자,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고 그 밑에 선생님이 뭘 또 실어놨어요? 똑같은 지문을 한 번 더 실어놨어요. 뒤에 정답 및 해설을 보면. 그쵸? 왜 그랬는지 알겠지? 일부러 크기도 이렇게 좀 줄였어요. 어떤 건지 알겠냐? 한눈에 보면서 쭉 글을 읽어갈 수 있게끔. 됐죠? 한눈에 보면서 배웠던 지문을 쭉 빠르게 읽어가면서 전체 맥락도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앞에서 배웠던 지문들 필기했던 거 쭉 한 번만 읽어보고 그리고 뒤에 깨끗한 상태가 있는 지문을 빠르게 읽어가는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내용이 다 기억나도 돼. 그러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기억나고 흐름의 연결이 익숙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러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서 필기하시고 복습했던 내용 꼭 뒤쪽에 깨끗한 지문 한 번만 쫙 다 이렇게 빠르게 읽어주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인덱스 주간지, 그 다음에 8문제짜리 트리거, 그 다음에 풀세트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독해교재는 그렇게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6페이지로 와서 자, 우리는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6페이지로 와서요. 자, 우리는 이제 독해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요. 함축음의 추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말씀드렸던 이런 요령들 있죠? 그런 것들 잘 적고 나중에 잘 읽어보면 나도 모르게 적용하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6페이지 밑에 렉처 포인트에 적겠습니다. 렉처 포인트에 함축음의 추론 쭉 필기해주세요. 21번 유형 시작하겠습니다. 쭉 필기 먼저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요령들 있잖아요. 그거 6평 보고 9평 보고 살짝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면 업데이트 시켜서 나중에 또 쫙 정리해서 한번 드릴 거예요. 너네 책이 끝날 때쯤이면 조금 글씨도 많이 연습되어 있겠다. 그치? 아니냐? 응? 선생님 천재는 악필이라던데요. 악필이 천재는 아니잖아. 천재가 악필이지. 그쵸? 자, 아무튼 야 근데 손글씨 잘 쓰면 되게 매력적이지 않냐? 메모로 딱 남겼는데 되게 또박또박 마치 뭐지? 한글 파일에 쓰이는 그 글씨체처럼 글씨에서 되게 달라지지 않냐? 전통적으로 누군가를 꼬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 메모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심부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쪽지 좀 건네달라고. 그걸 꼭 나한테 시키냐? 나쁜 새끼들. 자, 아무튼. 그래서, 야, 근데 그게 웃긴 게 있잖아. 야, 똑같은 말을 해도 있잖아. 똑같은 말을 쪽지에 이렇게 썼어. 그 대학 때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가 이제 그 수업을 들었던 친구 중에 다른 그 친구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렇죠? 항상 이제 앞쪽에 앉은 여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을 뒤에서 볼 때마다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대시를 하거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참다 못하고, 왜냐면 너무 예쁘고 너무 괜찮아 보이니까 남자친구가 있는데 괜히 내가 그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남자친구가 있는 듯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 한 학기 동안 파악을 한 거죠. 그놈이 파악을 하고 이제 나한테 가서 이제 쪽지를 전달해 달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달을 해줬어요. 결국은 둘이 나중에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그 쪽지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봐봐. 한 학기 동안 쭉 지켜봤는데요. 너무 공부하는 모습이 좋게 보여서 제가 차라도 커피라도 한 잔 선물하고 싶어서 이렇게 쪽지 남깁니다. 자, 제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 근데 봐봐. 그놈 좀 키 크고 잘생겼거든. 만약에 키 크고 잘생기지 않은 다른 친구가 한 학기 동안 지켜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마치 뭘로 보이겠니? 개새끼 스토킹이다. 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쵸? 이렇다니까? 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쵸? 자,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1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그 1번에서 전이 엣지라는 거 딱 보이지? 앞으로 이제 우리 이런 연습 잘 할 거야. 봐봐. 함축 매출은 최근에는 문장보다는 이렇게 문장의 일부인 이런 식의 어구라든가 단어에 들어가는 경우도 좀 많거든. 올해 EBS 문제도 좀 그런 것들이 있어. 이제 같이 살펴볼 건데, 자 그러면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전이는 여정이고, 그쵸? 엣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있니? 엣지는 꼭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한다. 첫 번째 뜻이 있지. 그게 바로 뭐야? 가장자리지. 그쵸? 두 번째는 장점이라든가 이점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우위를 차지한다, 경쟁했을 때, 그때 경쟁 우위를 competitive edge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단 말이야. 됐어요? 자, 가장자리와 그 다음에 이점이라는 뜻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함축미추론이지. 함축미추론에서는 단어가 갖는 기본 의미를 먼저 활용한다. 알겠어요? 내가
엣지를 어드밴티지라고 알고 있었어도 일단 여기서는 어떤 거? 그냥 margin, 가장자리라는 뜻으로 먼저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정의 가장자리지. 요걸 지금 어떻게? 이미지와 함께 전체적인 시츄에이션과 함께 생각해 주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여정이라는 건 혹은 어떤 여행이라는 것은 바로 뭐야? 뭔가 이렇게 이동하는 느낌이죠? 그쵸? 그리고 거기에 가장자리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정의 끝부분이죠. 그쵸? 자, 내가 한 3일 동안 쭉 여행을 했어. 여행을 쭉 해서 1일차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3일이 딱 됐단 말이야. 그럼 전이 엣지는 어떻게 되겠니? 전이 엣지는 바로 뭔가 하는 것에, 뭔가 행동이라든가 과정에 어디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끝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가는 거야. 여정의 끝이야? 뭐가 아니라고? 가운데나 처음이 아니네? 됐지? 가운데나 처음이 아니고 끝이네? 끝에 붙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 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읽어가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읽어가고, 그 다음에 가끔은 그 밑줄이 주는 성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격이라고 얘기하면 긍정과 부정의 느낌을 같이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일단은 요거 먼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을 읽어갈 때 구성을 의식하며, 이 구성 얘기를 선생님이 정말 계속 하는 게 최근에 계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다루었는가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는가 많이 들어봤지? 그치?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다루었던 밑줄은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될 수도 있다고? 주제와 반대가 될 수도 있어. 왜? 잘 봐. A라는 특정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A, 그 다음에 A하고 비슷한 편 쭉쭉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A라는 특정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A가 A와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A를 강조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한 가지 소재를 자세히 다루어도 밑줄은 꼭 주제가 아니라 무엇이 될 수도 있다? 주제와 반대가 될 수도 있음의 가능성 꼭 열어놔라.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러면 수능 때 어떻게 나올 수도 있겠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게 기출을 활용하는 거야. 됐죠? 두 가지 소재를 비교 대조했던 밑줄이 둘 중에 어느 것인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둘 다냐, 둘 다가 아니냐? 됐지? 둘 다냐, 둘 다가 아니냐. 여기까지 이제 같이 생각해 주는 거야. 이렇게 구성을 의식하시고, 그 다음에 주제를 찾고, 주제라는 것만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복 강조되는 말,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찾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잘 읽고 어디까지 답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지문만 잘 읽고 끝내지 말고 선택지 꼼꼼하게 읽는다. 자, 선택지를 꼼꼼하게 읽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선택지에 쓰인 단어들을 빼먹지 말고 다 보고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게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 선택지의 첫 부분이건 끝 부분이건 특히 끝 부분 주의해야 돼. 그때는 어떻게 된다? 과감하게 엑스프레시한다. 관련 없는 게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 다음에 밑줄은 문장이 됐을 때는 보통 주제라고 보면 되고요. 문장의 일부가 됐을 때는 바로 지문의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되는 거고 핵심어가 되는 거고 제발 문장의 일부가 되면 그 문장의 주어라는 것은 누가 그걸 하는지 그 다음에 목적어, 대상은 누구인지 됐죠? 대상은 누구인지 적어볼까요? 대상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까지 꼭 확인하면서 읽어간다. 자, 그리고 밑줄 앞에 부정어라든가 비교급이 있는지 특히 밑줄 주변에 나오는 것도 주의해서 살펴본다. 자, 그러면요. 자, 지금 1번 문제를 가볍게 풀어보는데요. 전이 엣지라고 했었지. 여정의 끝부분이라는 거,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지문의 내용과 관련 깊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간 2분.
답 나왔죠? 그쵸? 야, 근데 이거 사실 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까지 읽으면 아,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다면 잘 읽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부터 무슨 얘기를 시작했냐면 봐요. 일단 이렇게 쫙 읽고 나서 봐봐. for example 보이지? 그러면 앞쪽이 바로 무슨 내용이니? 포괄적인 말 상위 개념이 될 것이고 for example 사이가 이제 하위 개념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쫙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을 가져야 돼? 하나를 자세히 다루었구나. 하나를 자세히 다룬 거구나. 왜? 같은 맥락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한 가지 소재인가 보다. 그럼 밑줄인 무엇과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 처음에 뭐가 또 단서가 되는 거냐면 요게 단서가 돼요. 그쵸? 나 이 단어 살짝 어려운데 밑에 대놓고 줬어. 그럼 어떤 거니 지금? 보조의 부차적인 이렇게 나왔지. 야, 보조라든가 부차적인 것은 어디에? 메인이 있고 핵심이 있고 거기 어떻게 되는 거니? 살짝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핵심에 뭐가 되는 거야? 추가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이제 연결하면 되겠어? 전이 엣지라고 연결하면 되잖아. 전이가 있고 거기에 엣지잖아. 무엇이 있고 메인이 있고 거기에 보조되는 것이고 부차적인 것이 이렇게 추가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미 답은 나온 거야. 자, 그러면 많은 추가적인 일들은 여기 나오는 요렇게 이렇게 볼까요? ancillary 이걸 어떻게 뒤쪽에 엣지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at today seemed almost core at one time started out as a Johnny Edges 딱 보이죠? 자, 지금은 무엇처럼 보이는 건데 잘 들어. 지금은 요렇게 딱 박스 한번 쳐볼까요? 지금은 핵심이지. 그치? 코어가 핵심이잖아. 지금은 핵심처럼 보이는 것이 at one time 언제? 과거 한때는 됐지? 과거 한때는 무엇이었다고? 엣지였다고. 됐지? 지금은 핵심인데 과거는 무엇이었다고? 엣지였다고. 자, 옆에 적어주세요. 시점의 변화, 내용 변화 암시한다. 적어주세요. 시점의 변화, 내용 변화 암시한다.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그쵸? 시점의 변화는 내용 변화를 암시한다. 봐봐. 과거와 언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무엇과 무엇 얘기니? 코어하고 엣지의 얘기지. 그치? 그러면 지금은 핵심이지만 과거에는 핵심이 아니었지. 잘 들어. 지금은 핵심이야. 가운데 있는 거지. 과거에는 그게 아니었지. 어디에 있었겠어? 가장자리 끝에 있었던 ancillary하고 엣지 같은 말이구나.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쭉 보니까 물건 판매가 핵심이야. 그쵸? 물건 판매가 핵심인 거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해주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그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 소매업자들은 종종 판매를 부스트, 증가시킵니다. 판매를 증가시킵니다. 잘 들어. 판매가 코어겠지. 판매가 핵심일 거 아니냐. 그치? 우리들은 뭐뭐와 함께 뭐뭇을 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accompanying support 딱 보이죠? 이게 뭘까요? accompanying support. support는 뭐 지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ccompanying은 함께 가는 그 뜻이죠. 그쵸? 어떤 게 있고 그 옆에 함께 가는 그 뜻이야. 함께 가는 지원이니까 무슨 말이야? 추가되는 지원이지. 그치? 뭔가 있고 그 옆에 함께 가는 거야. 그래서 추가되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데 함께 제공되는 적어보세요. 함께 제공되는 accompany. 그러면 엣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함께 제공되는 지원이 되는 거구나. 조립이라든가 설치 서비스 같은 거. 됐지? 자, 그 다음에 think of a home goods retailer selling an unassembled outdoor grill as a box of parts and leaving its customer's mission incomplete. 이렇게 딱 보이지?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의 느낌만 잘 살린다. 자, 나중에 계속해서 언급을 할 건데 봐요. 자, 소매업자가 무엇과 함께? 함께 제공되는 그 지원과 함께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랬었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립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설치 서비스를 같이 해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 판매가 증가될 수 있는 거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니? 봐봐.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으면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어. 다른 표현으로 바꿔봐봐. 다른 표현으로. 그게 바로 요거야. 됐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잘 들어. 지금 이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문제 그대로 안 나온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나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거 있지.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딱 연결되는 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 딱 적어보세요. 대우명체.
대명제 딱 적어주세요. 즉,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이렇게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보였을 때, 요게 이제 같은 흐름인데, 즉, 같은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냐. 여기를 요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다면, 뒤쪽을 어떻게 한다고? 요렇게 얘기한다고 적어봐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거 정말 중요하고 요거 감 잡고 이해되잖아. 그러면 밑줄 어휘도 졸라 수월해져요. 밑줄 어휘도 수월해지고 빈칸 당연한 거고 순서 배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당연한 거고 젠장 다 잘 풀리네. 됐죠? 자, 봐봐. 요거 진짜 중요한 거야. 자, P면 Q다. 이걸 똑같이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지. 참인 명제가 있어. 이걸 똑같이 같은 말로 나타내면 대우명제 쓰면 되지. not Q, not P. 됐지?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은, 잘 봐. 뒤에 나오는 것은 앞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야? 두 번 부정한 거지. 그치? 자, 하나의 문장이 있고, 뒤에 연결되는 문장이 앞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 두 번 부정한 것을 앞쪽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보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여기 봐요. 자,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 조립이라든가 설치가 있으면 판매가 증가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이걸 대우명제로 바꿔봐.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으면 판매가 감소할 수 있겠지. 그쵸? 판매가 감소한다는 건 무슨 말이니?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간다. 판매가 감소한다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는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지. 이걸 계속 생각해야 돼. 계속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 머리 많이 쓰고 가면 돼. 그리고 수업 시간에 머리 많이 쓰면 칼로리 소비 많이 되거든. 다이어트 효과도 있어.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야 확실히 독해가 는다. 봐봐. 그러면 자, 설치라든가 조립 서비스를 제공하면 판매가 증가돼요. 반대로 이제 어떻게 되겠니? 설치나 조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판매가 감소하겠죠. 판매 감소라는 것은 고객의 만족이야, 불만족이야? 고객의 불만족이지. 그렇게 이제 한 걸음 더 간 거야. 이제 이해되니? 봐봐. 자,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대우명제를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한 거니? unassembled지. 그치? 앞쪽과 같은 상황이야. 반대되는 상황 보이지? 그치? 반대되는 상황이 보이면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부스트 세일이 아니겠지. 그치? 부스트 세일이 아니니까 뭘로 본 거니? 고객의 미션을 어떻게 인컴플리트한 상태로 만든 거지. 그치? 그럼 판매가 감소되고 뭐가 되는 거야? 불만족스러운 상황인 걸 알 수 있겠어? 요거 봐야 돼. 자, 요거.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 봐요. 자, 플러스지? 그 다음에 플러스지? 그치? 근데 이걸 어떻게 준 거니? 마이너스로 얘기해 준 거지. 그치? 앞쪽의 상황을 어떻게 준 거니? 앞쪽 상황을 두 번 부정했지. 대우명제. 이해되냐? 자, 요거 잘 생각해 주세요. 자,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일단, 앞에 걸 두 번 부정한 문장이 뒤에 이어지면, 그러면 대우명제로 앞쪽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요렇게만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뭘 해줘야 된다는 뜻이겠니? 결국은 이렇게 전이 엣지와 같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어야지 고객의 미션, 고객이 물건을 사면서 하고자 했던 일이 있겠지. 그쵸? 그게 완성이 되고 판매도 증가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뒤에 내용까지 쭉 한번 살펴보면 When the retailer also sells, assemble and deliver 이게 딱 보이지? 또한 이제 무엇을 할 때 앞쪽과 또 반대 상황이지. 그치? 자, 조립도 판매해주고 그 다음에 배달까지 판매해주면 즉 조립과 배달을 같이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자, 전이지. 그 다음에 to는 명사 앞에 쓰였으니까 뭐뭐로 가는 그 뜻이겠죠? 이렇게 딱 보세요. 고객의 진짜 미션을 향한 전이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고객의 미션을 향한 전이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겁니다. 잘 들어. 고객의 미션이라는 전이가 요만큼 딱 있어. 거기에 한 걸음 딱 들어간 거지. 무슨 말이야? 이제 딱 이렇게 한 걸음 들어간 거지. 발 하나 걸친 거야. 됐지? 발 하나 걸친 거야.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자, 고객의 전이가 딱 있어요. 고객의 미션이라는 전이가 있고 거기에 딱 한 걸음 들어간 거지. 그치? 한 걸음 딱 들어갔다라는 거. 무엇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야?
바로 이렇게 엣지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이제 이해돼? 그쵸? 선생님이 그래서 계속 독해는 이미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그래, 근데. 우리 대학 때 그렇게 배웠어. 독해는 이미지라고. 그치? 그렇게 가르치래. 나중에 너네가 영어를 가르칠 상황이 생기면 제발 그렇게 가르치래.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나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자, 됐네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는 이렇게 딱 나오지. 끊어주세요. 또 다른 사례는 이렇게 나왔는데 앞쪽과 같은 맥락이잖아. 그치? 앞쪽과 같은 맥락. 그래서 봐봐. but 이렇게 안 나왔지. but 안 나왔고 그냥 또 다른 사례라고 했지. 같은 사례겠지. 앞에서 이해됐지. 그럼 뒤쪽도 같은 거겠지라고 이제 편하게 읽어가면 되겠죠. 그쵸? 자, 또 다른 사례는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프트웨어 판매 위에 이렇게 추가되는 저런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쵸? 소프트웨어만 판매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야? accompanying 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 됐지? accompanying support를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메인이 되는 물건 판매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함께 제공되는 서포트를 지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turn into 딱 보이네. turn과 into가 딱 보이니까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그 뜻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무엇이었던 거? 네가 스스로 하렴. 셀프야, 이게 흔히 말하네. 네가 스스로 하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그 셀프에서 무엇으로 바꾸는 거야? 당신을 나를 위해 해주세요로 바뀌는 거지. 그치? 셀프에서 그쪽에 와서 직접 해주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잘 들어야 돼. 자, 네가 스스로 하는 그런 것에서 그걸 이제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쫙 가로를 묶어보세요. 자, 그럼 이게 결국은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이게 결국은 바로 이제 accompany support가 되는 거지. 그치? 가로를 묶어서 accompany support 그렇게 적어두세요. 됐네? accompany support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originally 적어주세요. 뭘로 봐야 되겠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본다. 과거의 얘기와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과거에는 do it yourself였는데 지금은 do it for me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걸 뭘로 봐줘야 돼? 이렇게만 딱 적어주세요. 그래서 얘가 바로 어떤 뜻이라고? 처음에는 이렇게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그럼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당연히 몇 번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accompanying support라는 것이 지문 속에서 밑줄과 관련된 핵심이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내용 전개가 대우명제로 되었다는 점만 조금 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니까 당연히 답은 어떻게 되는 거다? 5번이 답이다. 그쵸? 5번에서 extra 딱 보이지? 그치? extra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여기서 extra가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 지문 속에 accompanying과 같은 거라고. 그쵸? 핵심이 되는 물건이 있고 그와 함께 제공되는 그것을 지금 엣지라고 표현을 했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4번 있지, 4번. 4번에서 add가 추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Technological breakthrough to their core product. 딱 보이죠? add A to B. A를 B에 더하다, 추가하다 그 뜻인데 핵심이 되는 상품에 뭘 추가한 거야? 기술적인 breakthrough는 바로 무슨 말이니? 획기적인 발견 적어주세요. 혹은 획기적인 것 이렇게 적어주세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뭔가 추가하는 것까지는 맞지만 더 획기적인 발견이라든가 획기적인 발전을 추가한 건 아니었지. 그쵸?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아니라 5번이 답이라는 건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자, 3번에서는 여기 X 표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더 많이 한다 이런 식의 비교가 나왔는데 비교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 2번은 왜 안 될까? 고객의 의존을 감소시킨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주면 맞는 거야? 오히려 옛날에는 do it yourself였던 것을 do it for me로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의존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것이 되겠지. 그치? 주간지 풀 때 이렇게 하라고. 됐지? 주간지 풀 때 이렇게 따지라고. 그리고 나서 따지는 습관이 되면 나중에 풀세트 모의고사를 볼 때는 그냥 답만 찾아. 알겠어요? 주간지 과제할 때 꼭 그렇게 따져야 돼. 그래서 얘가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맞겠다? 지문의 내용을 따져보면 increasing이 맞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equire customers to purchase unnecessary good. 이거 아니지. unnecessary 아니지. 꼭 필요한 거지. 그치? 뭐라 그랬어? support라 그랬잖아. support면 unnecessary가 아니겠지. 그쵸? 자, 그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옆으로 가서
2번 문제, 주제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2번에 별표해 주세요. 2번에 별표해 주시고, 자, 일단 밑에 역시 우리 또 기억을 좀 더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주제, 제목, 추론 쭉 밑에 렉처 포인트에 적겠습니다. 키워드. 오케이. 키워드. 먹을 거 생각하지 마. 키워드. 키위.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자, 키워드. 야, 그래도 아이스크림 먹고 나니까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갈 때가 돼서 그런지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눈의 표정이 밝아져. 6시 59분에 표정이 많이 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어찌됐건. 자, 적어주세요. 아, 이거 방송으로 듣는 친구도 있는데, 이거 영상으로 보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화이팅. 전에는 방콕에서 듣는 친구도 있다고 그랬었죠. 여기서 윈터스쿨 끝나고 국제학교 다니는데, 방콕. 그 선생님이 영상 보내주면 그걸로 항상 보고, 카톡하면 답장도 잘 하시더라고요. 야, 그 주제하고 제목이 조금 달라. 조금 다른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릴 테니까 일단 필기 먼저 해주세요. 일단 공통의 것은 구성을 의식하며 키워드를 찾는 거, 일단 이게 공통점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제나 제목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가장 좋은 요령이 이거예요. 구성, 키워드, 이미지. 왜 이미지를 말씀드리냐면 이 이미지와 전체적인 이미지와 비슷한 내용을 전달하는 선택지가 최근의 답으로 잘 나와요. 최근의 답으로. 작년 6월에 제목 문제가 더더욱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를 선지해서 고를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어디에서? 제목 문제에서. 됐지? 그러니까 제목 문제를 딱 푸는데 밑에 1부터 5분 사이에서 헷갈리면 뭘 생각하는 거야?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단어가 어떤 걸까? 봐봐. 지문 속에서 막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게 보였어. 그러면 밑에 뭐가 나와도 무브먼트가 나오거나 journey가 보이거나 트래블이 보이거나 다 이동한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이동이라는 것은 꼭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뭐가 될 수도 있겠어? 시간의 변화도 되는 거야. 그치? 시간의 변화. 그래서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히스토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타임 트래블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런 느낌을 가져간다. 특히 어디에서? 제목에서요. 자, 역시 구성 중요합니다.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다룬 것 같다. 그러면 하위 개념이 사례지. 항상 사례 주변에는 자, 그걸 포괄하는 뭐가 나온다고? 상위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 잘 봐야 돼. 자, 그 필자는 사례만 주고 글을 끝내지는 않아요. 왜? 예시만 주고 끝내면 필자의 의도와 다르게 독자가 자의적으로 그 예시를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시는 찾을 수 있다. 상위 개념 찾기가 살짝 어렵거든? 그러면 쭉 읽어가다가 뭔가 구체적인 사례가 보여. 사례들 앞이나 뒤에 걔네하고 약간 다른 느낌을 주는 걸 보인단 말이야.
걔네들이 뭐가 될 것이다? 필자가 말하는 상위 개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알겠어요? 요거 잘 찾아주세요. 자, 그리고 가치 판단에 주의한다. 가치 판단은 글을 읽어가면서 긍정 혹은 부정 무엇으로 필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주의한다. 왜? 거기에서 필자의 생각이 나오는 거니까 필자의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주제가 될 수 있잖아. 그쵸? 자, 거기에서 키워드가 등장한다. 그리고 가치 판단이 보이면 특히 어디에서는 제목 문제에서는 이걸 무엇으로 의문문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목 문제에서 적어봐. 제목 문제에서 필자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해. 경제 발달은 정말 좋은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밑에 제목 어떻게 나오겠어? 경제 발달은 과연 유익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 다음에 자, 경제 발달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뭐 오염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그 계층 간의 불화가 커지고 빈익분, 부익부가 막 커집니다. 막 이렇게 했어. 역시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어? 경제 발전은 유익한가? 무슨 말 알겠지? 그치? 가치 판단이 나오면 필자가 긍정으로 얘기를 했건 부정으로 얘기했건 그걸 제목 문제에서는 어떻게? 바로 의문문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요거 잘 생각해 주세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비교 대조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대상이야. 제일 중요한 게 대상이니까 왜? 그 대상의 둘 중 하나를 다른 걸로 이렇게 제시해서 오답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 주의한다.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은 필요하다면 알고 있으면 되고요. 차이점은 필요하다면 알고 있으면 되고 특히나 중요한 건 요거예요. 특히나 중요한 건 선택 유무. 자, 두 가지 개념을 얘기를 했어. 두 가지 개념을 얘기했는데 필자가 쭉 A는 뭐고 B는 뭐고 그렇게 쭉 얘기하고 끝냈어. 그럼 그냥 두 가지의 차이야. 근데 A, B 얘기하다가 필자가 A가 좋아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A가 주제인 거야. 됐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은 의문문에 주의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일단 의문문은 크게 두 가지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어. what으로 시작하는 거, why로 시작하는 거, how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의문사가 있을 수 있겠지.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에 대한 답이 지문 속에 보인다. 그러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게 정답이 되는 거고. 근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yes나 no의 대답은 신경 쓰지 않는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그냥 다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으면 지문 속에서 강조한 말로 구성되어 있으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건 뒤쪽에 어디까지? 41번의 제목 문제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제목을 조금 주의해서 봐야 돼. 그냥 주제 문제는 잘 읽으면 돼. 반복 강조되는 말, 상위 개념 찾으면서 잘 읽으면 되는 거고 제목을 잘 읽으면서 그 반복 강조됐던 키워드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주는 표현이 밑에 있는가. 바꿔 말하면 지문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낯선 표현이 보이면 주제는 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제목은 어떻게 되는 거니? 지문서에서 안 봤던 게 밑에 선지에서 보여. 오히려 낯선 표현이 뭐가 될 수 있다? 키워드와 비슷한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약간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제목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제목 문제는 오히려 낯선 표현이 보이면 좀 더 의심하고 오히려 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선택적인 키워드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요거야. 야, 주제나 제목 문제는 있잖아. 우리가 사실은 영어 문제 풀기 시작하면서 계속 풀었던 문제 아니냐?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이나 그 다음에 수능 때는 살짝 헷갈리거든? 그게 왜 헷갈리는 줄 아니? 요거 때문에 그래. 잘 들어. 지문서에서 강조했던 키워드가 3개야. 그럼 그 3가지가 똑같은 단어가 그대로 나오거나 비슷한 표현으로 바뀌는 게 나오면 주제가 될 수 있겠지. 3개인데 어떤 선지가 있는 줄 아니? 3개가 다 들어간 게 있고 2개만 들어간 거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2개만 들어간 건 뭐가 되는 거야? 오답이겠지. 이 요령을 잘 생각해야 돼. 지문서에서 강조한 키워드가 2개야. 2개가 다 들어가야 되지? 하나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 오답이겠지. 그치? 키워드가 몇 개인가? 강조된 말이 몇 개인가? 강조된 말이 2-3개라면 그 2-3개가 다 들어가야 된다. 하나라도 빠지면 오답이다. 바꿔 말하면 나중에 헷갈린다. 헷갈리면 어떻게 생각한다고? 키워드가 다 들어갔냐? 일부가 빠졌냐? 이걸로 판단한다. 알겠지? 이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목에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그 키워드가 지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선택지 자체에는 키워드가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알겠죠? 자, 지금 2번 얼른 풀어주세요. 자, 2번을 푸는데요. 잘 들어요. 2번을 푸는데
자, 위에서 그 6번째 줄 있지? 위에서 6번째 줄 가운데 메타포 찾았어요? 보세요. 위에서 6번째 줄 가운데. 지문 위에서 6번째 줄 가운데 보면 whether the metaphor 딱 보이죠? 메타포에 밑줄 그으세요. 메타포에 밑줄 그어두시고 이 메타포하고 같은 표현을 위쪽에서 찾으면서 한번 읽어가 주세요. 자, 2분 얼른 풀어주세요. 답은 나오지. 지문 속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게 두 가지 물어볼게요. 자, 일단 한 가지를 자세히 다룬 것 같냐,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한 것 같냐. 한 가지죠? 그러면 키워드 딱 요 단어는 정말 많이 나온다. 어떤 거였어? problem framing이지. 그럼 얘가 들어가야 되겠지. 얘가 빠지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쵸?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지문을 좀 가볍게 읽어가면서 메타포는 바로 뭘까?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쪽 보니까, problem framing을 쭉 나오죠. 그쵸? problem framing을 쭉 나오는데, 여러분 딱 요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딱 보이면, 이탈리처로 되어 있죠. 해석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해석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 요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 강조할 때 쓰는 거고, 중요한 단어니까 뒤쪽에 비슷한 말로 다시 표현을 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최소한 내가 아는 단어를 가지고라도 어느 정도 느낌을 가져가면 좋기는 해요. 그럼 problem 문제죠. 그럼 framing은 바로 어떻게 되는 거니? ing를 붙였으니까 frame을 동사처럼 생각하라는 거야. 왜? ing는 동사에 붙이는 거니까. 그럼 frame은 원래 틀이죠. 그러면 framing이니까 틀을 잡는 거죠. 틀을 잡는 것은 어떤 틀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어떤 구체적인 틀을 제공하는 게 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amount to가 딱 보이지? 요거 동사로 잘 나온다. amount to에서 얘가 바로 무엇과 비슷하다?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amount to는 그냥 뭐뭇이 되다. 됐죠? 뭐뭇이 되다. 그래서 요건 그냥 무엇과도 비슷한 거야. 요렇게도 이제 비슷해요. 됐죠? 자, 그러면 problem framing은 무엇이 되는 것이라고? 무엇이라고? defining what problem you are proposing to solve. 정의를 하는 거구나. 정의를 하는 거구나. 어떤 거? 바로 어떤 문제를 당신이 해결하려고 propose, 제안하고 있는지를 정의하는 거구나. 어떤 문제를 당신이 해결하려고 하는지 제안하는 것을 정의하는 거구나. 됐죠? 그럼 결국은 어떤 거야? 어떤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는지 define 하는 게 problem framing이지. 그치? 그럼 뒤쪽에서 problem 나왔지. 그럼 framing과 뒤에 무엇이 같은 말이겠어? define이 같은 말이겠지. 그쵸? 자, problem framing은 네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define 하는 것이라고. 됐지? 그러면 frame과 무엇이 define이 같은 말이겠구나.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frame은 결국 어떤 의미? 정의를 내리다. 어떤 틀을 잡아서 어떤 것을 얘기해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됐네요. 자, 그 다음에 this is a critical activity. 요거 딱 비춰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critical은 바로 무슨 말이야? 결정적인, 중요한 그 뜻이지. 근데 뭐가 결정적이라고? 요게 중요하다며. 그치? 그럼 this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니? problem framing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 문제까지 읽으면서 problem framing은 그럼 바로 뭐다?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problem framing 이렇게 하지 말고 problem defining도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 됐지? problem framing이 problem을 define 하는 거니까 problem framing이 키워드면 problem defining 이것도 역시 키워드다. 이렇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자, the frame you choose 당신이 선택하는 frame이 딱 보이지? 잘 들어. 네가 선택하는 frame이지. 그럼 앞에서 아까 frame은 뭐가 같다 그랬어? define과 같다 그랬었지. 그치?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겠니? 얘를. 됐지? 됐지? 네가 선택하는 정의가 네가 선택한 정의지. 네가 제시하는 정의가 됐지? 네가 제시하는 정의가 바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강조 느낌이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에? 바로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이해에. 그치?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이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thereby 보이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뜻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뜻인데 얘는 그냥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그냥 써라고 봐도 돼. 그래서 conditioning your approach to solving it. 자, 그걸 해결하는 당신의 접근법에 컨디션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접근법에 컨디션을 하는 겁니다. 자, 컨디션 원래 어떤 뜻이야? 이런 느낌이야, 계속. 아는 단어지. 아는 단어인데 해석하려니까 살짝 망설여지지. 이거 연습 잘해야 돼. 원래 컨디션은 환경이지. 그러면 컨디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아까 나왔던 말하고 비슷한데? 어떤 것에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라고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잘 들어. 환경이지. 이런 환경이라고 생각해볼까? 아니면 이런 환경이라고 생각해볼까? 이게 바로 뭐야?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 뭘 만들어주는 거야?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치?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적어주세요. 그 밑에. 자, 여기서 이제 그 컨디션은 프레임과 비슷하고요. 그냥 결정하다. 적어보세요. 결정하다. 환경을 만들어주다. 그러면서 정해주다. 결정하다. 자, 그리고요. 여기까지 읽고 나서 뒤에 for an illustration 이걸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딱 끊어줘야 돼. 됐지? 딱 끊어주면서 어떻게 되는 거니? illustration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illustration은 요 얘기하는 거지. 그치? 예를 드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한 가지 소재구나. 한 가지 소재를 자세히 다뤘구나. 자, 여기까지가 상위 개념이고 여기서부터가 하위 개념이구나. 그리고 쭉 읽어가는 순간 여기 딱 보면서 한 가지다. 됐죠? 한 가지다. 그럼 어떻게 된다? problem framing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구나. 어디에? 문제를 해결할 때. 됐지?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구성이 보이잖아. 그럼 밑에를 안 읽는 게 아니라 빠르게 한 번만 그냥 쭉 훑어줘. 정확하게 다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치? 상하의 개념이 잡혔고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잡혔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소재를 자세히 다룬 것 같은 느낌이 팍 왔어. 그럼 이렇게 그냥 쭉 그냥 읽어만 가는 거야. 왜? 내가 잘못 잡았을 수도 있으니까 밑에 사례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다른 게 있는지 내가 확인만 해주고 가는 거야. 알겠어요? 안 읽어도 된다는 게 절대 아니야. 자, 그럼 밑에 쭉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한 공동체에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물어본 거구나. 그치? 잘 들어. 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거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물어본 거야? 그쵸? crime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물어본 거지. 그치? crime이라는 problem을 해결하려고 지금 물어본 거야. 그럼 뒤에 이제 뭐가 나오겠어? 그 problem은 무엇으로 프레이밍 하겠느냐? 이제 그것만 이제 우리 찾으면 되겠지. 잘 들어. problem을 무엇으로 프레임 하겠느냐? 그 얘기지? 그치? 그럼 봐봐. 그들을 발견했다. 응답자들의 제안은, 됐지? 응답자들의 제안은 바뀌었다고 상당히 depend on은 무엇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바로 인지 아닌지 그 말이죠? 메타포죠. 그쵸? 그 범죄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메타포가 범죄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메타포가 무엇이었는지 바이러스였는지 아니면 짐승이었는지에 따라서 됐지?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 바로 뭐야? 범죄를 바이러스로 혹은 비스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프레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여기 나오는 메타포는 무엇으로 봐줘야 돼? 무엇으로? 프레임으로 봐줘야 맞는 거지. 그치? 이제 이해돼? 그러니까 원래 보통 우리가 메타포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많이 생각해요? 이렇게 많이 봤잖아. 그치? 은유라든가 혹은 그냥 비유 이렇게 딱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은유라든가 비유도 맞아.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 problem framing을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한 사료를 지금 준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자, crime이라는 problem을 이런 메타포를 써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crime이라는 problem을 이런 메타포를 써서 해볼게요. 그럼 메타포는 결국 바로 뭐야? 바로 frame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거만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가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쭉 보니까, 그리고 이제 비유라고 했으니까 딱 밑줄 그어봐요. compare A to B. 뭘로 봐줘야 돼? compare A to B. 범죄를,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는 거야? 비유한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적어주세요. compare A, 그 다음에 to B. 이렇게 나오면 A를 B에 비유하다라는 뜻이겠죠. 물론 비교하다라는 뜻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비유하다는 뜻을 봐야지. like an A to B. A를 B에 비유하다. 적어봐. A를 B에 비유하다. 딱 이 문제까지만 할 거야. 오늘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꼭 생각하면서 사고하면서 흐름을 따라가는 거 그걸 처음에 연습을 잘해줘야 나중에 선생님하고 같이 할 때 분명히 속도를 붙일 거거든요. 속도 붙였을 때 이거지 하면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10월달 되잖아. 그때는 팔짱 끼고 수업 듣는 거야. 그러지는 말아라. 자, 아무튼, 자,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맞아요. 풀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봐봐.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어떻게 보는 거야? 선생의 눈으로 한 달에 푼 거지. 그치? 그럼 한 달 동안 나는 영어 가르치는 선생이었어. 수능 강사였단 말이야. 그치? 그럼 수능 때 긴장이 되겠냐? 되기는 할 건데, 좀 덜 할 거야. 자, 아무튼, 무슨 말 알겠어? 자, 금방 마무리한다. 그래서 A를 B에 비유하다. 자, 비유한다는 건 무슨 말이니? 비슷하게 보는 거지? like가 비슷한 거잖아. 그래서 like an A to B. 됐죠? 자, 그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보면 이렇게 비유하면 또 이런 해결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보이지? 반면에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볼 수도 있는 거야?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지. 선생님 그러면 언제는 반면에라 보고 언제는 다른 한편으로 봐요? 앞뒤가 서로 반대면 반면에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걸 정하면서 읽어가려고 하지 말고 몇 번째 이야기다? 두 번째다. 그렇게 봐야 돼. 알겠어요? 두 번째야. 두 가지 사례를 든 거지. 그치? 근데 두 가지 개별적인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든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상위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든 거지. 그치? 하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야?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은 거야. 아무튼 두 번째라는 거 볼 수 있겠지? 그쵸? 됐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무엇으로? 비스트로 프레임을 정해서 제시를 하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식의 바로 솔루션을 제공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define 하면서 프레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 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Effect of A on B. 무슨 말이야? A가 B에 미치는 영향. 자, 적는다.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지. 그치?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고, 자, A로 인해서 B가 바뀔 때. 됐지? A로 인해서 B가 바뀔 때. 자, A가 B에 영향을 줄 때지? 그치?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야. 그래서 이렇게 본다. A가 뭐가 될 수도 있겠어? A로 인해서 B가 바뀌는 거지. 그치? 조금만 더 가는 거야. 그래서 A가 뭐가 될 수도 있고, A가 원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뭐가 될 수도 있다고? 지문 속에서, 잘 들어. 지문 속에서 원인과 결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왔지. 그걸 어떻게, 저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알겠지? 그치? 인과의 느낌을 effect of A on B 쓸 수 있다는 점,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 돼. 됐지?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 이펙트 오브라는 거. 그치? 그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됐죠? 그래서 당연히 5번이 답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아니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지금 이제, 정규반이 처음으로 이제 오늘 개강을 실질적으로 한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교재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구문하고 이제 독해 여기를 이제 같이 드렸는데요. 초반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진도 적게 나간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복습 잘 해주시고 과제는 충분하게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여러분이 문제 푸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정교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공할 거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 수업을 들으면서요. 혹시 뭔가 이렇게 개선될 사항이 좀 있거나 바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좀 해주세요. 그쵸? 뭐 선생님 그 쉬는 시간에 아이스크림 말고 오늘은 다른 거 먹어요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주셔도 되고요. 선생님 그 난방은 좀 적절히 잘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한번 껐다 켰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있죠. 그쵸? 이런 얘기들 나한테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해주시면 선생님 그렇게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한테 선생님 보는 거 조금 부담스러운데 성형해 주세요. 이건 좀 힘들어요. 이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물론 얼굴에 점 빼고 오는 건 할 수는 있어. 자, 아무튼, 어찌됐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거나 혹은 건의사항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 단어는 단어장에 있는 거 요거 있죠. 30일에서 35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딱 3시간 수업 하는데, 그 중에 단어 테스트 보면 수업이 딱 3시간은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알차게 운영하려고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좋은 컨디션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